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남편과 이혼한 돌싱녀입니다. 지금 시부모님이며 시누이며 전화가 자꾸 와서 휴대폰 전원을 꺼버릴까도 싶네요. 여러분은 이렇게 돈 보고 접근한 남자 잘 걸러내시고 저처럼 제대로 복수하시라고 사연 제보해요. 저는 3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친한 대학 선배였던 언니가 초중생 수학학원을 하나 개업했는데 제 남편은 거기 중학생 전담 수학 강사였죠. 그 언니가 저와 가장 친해 주에 2-3번 정도는 같이 저녁을 먹거나 야식을 먹었거든요. 제 일이 언니보다 빨리 끝나는 직업이라 항상 제가 차로 데리러 갔거든요. 그때마다 남편과 마주치면 인사하고 언니랑 남편과 10분 정도 얘기를 나누다가 언니가 나왔는데 몇 번 그렇게 마주치다 보니 빈손으로 가기는 뭐해서 항상 커피를 사들고 갔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몇 주 정도 지나니 셋이 서로 친해져서 셋이서 저녁 먹는 날들이 늘었죠. 우선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집안도 개인적인 능력도 좋아요. 개인적으로도 사업하고 있고 어머님, 아버님 2분 다 부동산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돈 쓰는 것도 항상 걱정 없고 큰 지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주의죠. 그래서 제 옷도 차도 명품이고 밥도 10번에 6번은 제가 사고 항상 제 차로 픽업하고 데려다 주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언니가 학생 상담 때문에 저희 둘이서만 밥을 먹게 됐어요. 항상 제가 차로 데려다 주긴 했지만 그건 제가 그이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집은 걸어가도 15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술을 한잔하게 됐는데 분위기도 좋고 서로도 좋아서 그때부터 연애를 하게 됐어요. 다음날 언니한테 말해줬는데 이럴 줄 알았다며 제가 그 일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다고 앞으로 예쁘게 만나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항상 저녁 같이 먹고 야식 먹는 시간들은 이어졌어요. 단지 이후에 언니만 데려다주고 저희 둘은 항상 더 같이 있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과 제가 술을 마시게 됐는데 남편이 술을 잘 못해서 그날은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희 집에서 잔 적은 없었는데 그날은 유독 정신을 못 차리길래 정신 차리라고 때려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되길래 그냥 제 집에서 재우려고 한 날 남편이 취해서 말하더라고요. 네 돈이 좋아. 왜? 그게 이제 내 것이나 다름없잖아 이제. 그게 마음에 들어. 춥다. 이불. 이때 결혼 생각을 접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제 자산과 제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기에 이마저도 저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정말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찜찜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땐 이 남자가 너무 좋았고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결혼을 강행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평소처럼 저한테 너무 잘해줬고 웨딩 준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줬고 드레스 피팅 날도 웨딩 촬영 날도 웨딩 도우미 분께서 남편이 사랑하시는 게 보인다며 저한테 원앙 부부 같다며 칭찬이 가득했죠. 그래서 더더욱 이 사람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와 내 돈을 동일시하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저희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결혼식에서도 틈이 생길 때마다 신부 대기실에 와서 제 옆을 지켜주며 떨지 않게 도와줬어요. 오늘 결혼식 하니까 우리 정말 부부가 된다는 게 실감난다. 이제부터의 미래가 너무 기대되고 당신도 오늘 너무 예뻐. 내가 본 신부 중에 당신이 가장 예쁜 것 같아.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 찾으시는 것 같아. 이제 가볼게. 이따 만나 와이프.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남편의 친한 친구들이 불러주는 축가와 저희를 이어준 친한 언니의 편지 낭독까지 좋았어요. 그렇게 기대한 행복한 결혼 생활은 신혼집에 들어서면서부터 금이 갔어요. 처음엔 좋은 말로 절 설득시키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혼자 자버릇해서 아직 당신이랑 한 침대에 자면 잠이 잘 안 와. 당신이 불편한 건 정말 아닌데 잠자리가 자꾸만 불편하고 누가 옆에서 같이 자는 게 어색한 것 같아. 내가 한 집에 누구와 같이 지내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만 따로 잘 수 있을까? 대신 당신이 안방에서 자. 내가 거실에서 잘게. 며칠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당신도 오래 자취해서 누구랑 같이 살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럴 줄 알았음 동거부터 할 걸 그랬어. 그럼 당분간은 따로 자자. 대신 당신도 나랑 같이 한 집에 있는 걸 빨리 적응해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 이후로 한 달 정도 따로 잠자리에 들었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저와의 생활에 적응하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자꾸만 밖으로 겉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밖에서 언니와 둘이 회사에서 밥을 먹거나 자기 친구들과 밥을 먹고 술을 마신다거나 학원 학생들한테 간식을 사주며 같이 먹고 들어온다거나 하며 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까지 줄어 대화하는 시간이며 뭐며 연애만큼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정말 어색한 룸메이트와 함께 하숙하는 기분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2달째 그런 생활이 이어져 갈 즈음 남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개월이나 지나가는데 당신은 아직도 나랑 같이 사는 걸 적응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당신 나랑 대화도 안 하고 밥도 맨날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우리는 결혼을 했지 룸메이트 구해서 각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린 이제 부부인데 가족 공동체면 공동체처럼 생활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따로 자고 생활한다고 해서 당신이 적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그냥 같이 자고 생활하는 게 어때? 차라리 당신이 나랑 같이 살부대 끼고 지내는 게 적응하는데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당신이랑 아직 같이 생활할 용기가 안 나. 당신도 기다려주기로 했으면 좀 기다려주면 안 되는 거야? 재촉하지 마. 당신이 재촉할수록 난 더 겉돌 수밖에 없고 당신한테 정 떨어져. 당신이 원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 당신이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가정을 함께하고 싶겠어? 적당히 해. 나 나가서 애들 보충 수업해야 되니까 먼저 자. 남편은 점점 더 절 피했어요. 이게 시작이었죠. 제 가정이 점점 망가지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 저에게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비참하고 한심했지만 그때는 제가 잘하고 부담 주지 않으면 남편이 다시 변할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절 불편해하는 것이 느껴지니 대화하기도 불편하고 이젠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있긴 힘들었달까? 협의 이혼을 생각해봐야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고작 남편이 날 불편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진행할 순 없었어요. 남편은 제 차를 타고 다녔어요. 신혼집이 지하철역이랑도 가깝고 저희 회사도 역에서 내리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라 웬만하면 남편이 타고 다니고 가끔 제가 모임이 있거나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기면 써요. 남편이 아무리 제 차를 탄다고 한들 제 차는 거의 남편 소유였어서 제가 사용하기 전날 정도엔 항상 말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도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도 깨끗했죠. 남편이 절 피하긴 했지만 딱히 바람을 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안일하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남편이 날 불편해한다고 해서 바로 바람을 의심하는 건 부부 사이의 신뢰에 큰 문제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믿어주고 있다는 제 자신의 남편을 향한 신뢰감을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다 사건이 터졌어요.
갑자기 정말 친한 친구가 임신을 했었는데 수정하기 힘든 그런 몸이었죠. 임신을 경험해 보셨다면 아실 수도 있지만 이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제 친구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9시쯤 야근을 하고 들어와서 씻고 있을 때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려고 내비를 켰죠. 정말 친구고 뭐고 머리가 새하얀 도화지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주말 출근이라며 토요일, 일요일 모두 아침부터 나가 밤 11시쯤 들어왔는데 그 이틀 동안 학원 근처 숙박업소를 갔더군요. 이게 뭐지 하다가 정신 차리고 친구한테 먼저 갔죠. 그 순간까지만 해도 바람일 거라는 생각보다 나가서 내가 불편해서 잠이라도 자고 왔겠거니 하고 아무래도 협의이혼을 하고 차만 주고 끝내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몇 번 생각해 본 일이라 협의이혼을 생각하는 건 그렇게 제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친구한테 상황 설명을 듣고 난 후 남편이 잠만 자고 온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들었어요. 내 남편 바람 폈더라? 나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었잖아.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내 태교에면 신경이 몰려서 부부관계가 어떻든 이제 한 아이의 부모가 되는 사이니까 남편도 같이 조심해주고 이해할 거라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나랑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내가 연애할 때만큼의 편한 사람이 아니래. 편하지도 않고 소원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숨 막혀서 다른 사람 만난 거라더라. 자기 잘못도 맞는데 내 잘못도 있다고 막 나를 혼내는데 그때 너무 기가 차고 흥분해서 이렇게 됐어. 세상 한 번 못 본 우리 아가한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애 없을 때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혼하려고 나.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나 괜찮으니까 음료수라도 좀 마시고 가.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 제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고 친구에 대한 연민과 제 자신에 대한 연민,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남편 그리고 그 당시엔 몰랐던 상간녀에 대한 분노가 머릿속을 가득 채워 아무 말도 못하고 저도 같이 울기만 했어요. 진정 좀 하고 증거 잘 챙겨서 위자료 제대로 뜯으라고 한 뒤 차에 와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때부터 제 복수를 계획했죠. 천천히 이 한 쌍의 불륜 커플들을 제대로 씨를 말려 피눈물을 흘리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남편의 상간녀를 찾는 일은 쉬웠어요. 차량 블랙박스랑 제 휴대폰이랑 연동되는 걸로 바꿔서 설치해놨더니 목소리만 듣고도 바로 알 수 있었죠. 상대방은 기가 막히게도 그 친한 대학 동기 언니였어요. 셋이 자주 밥을 먹다가 저랑 눈이 맞아 한 결혼인데 그 둘이 또 눈이 맞다니 처음엔 제 친구처럼 자책하기 바빴어요. 제가 그 모임에서 처음부터 남편한테 호감을 느껴서 이렇게 된 거라며 자책하다가 소리를 켜서 들은 후로 저 혼자 바보가 된 거였음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야, 너 진짜로 네 와이프랑 안 자고 따로 자? 뭐라고 안 해? 뭐 내가 자기랑 걔랑 만나는 것보다 자기랑 훨씬 더 오래 만났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맙긴 한데 너무 뭐라고 하면 같은 침대는 써. 티나면 너도 나도 곤란하지 않겠어? 나랑 연애하는 건 절대 들키지 말고 알지요? 오늘이랑 내일 내 생각만 하기다. 난 365일 자기 생각뿐이지. 그래도 내가 와이프랑 결혼해서 이렇게 좋은 차도 내 것 마냥 타고 다니고 나 요새 맨날 명품 입고 다니잖아. 사고 싶다고 보여주면 내 마음 돌려보겠다고 다 사준다. 어때? 완전 멋있고 능력 있는 남자친구 같지? 어차피 내가 사랑하는 건 자기야. 뭐 와이프 돈도 좀 사랑하려나? 어쨌든 걱정 말고 자기도 항상 나만 바라봐.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10대 후반 사춘기 애들 같은 애정을 나누더군요. 알고 보니 저랑 결혼한 후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제 돈 때문에 남편은 여자친구는 따로 두고 저랑 결혼한 거였습니다. 이날 블랙박스를 보기 전까지 저는 그 언니가 애인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항상 아직 애인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저한테 한 번도 소개시켜 준 적이 없어서 그게 제 남편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저와 눈이 맞은 날은 그 언니와 짜고 친 일은 아니었지만 후에 언니가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이 저랑 결혼해서 좋은 차, 명품 다 가져다 주겠다고 하니 그 언니를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남편이 연애할 때 저한테 했던 다정함은 다 연기였다는 사실에 너무 기가 차서 바로 쫓아가 따질까도 싶었지만 일단 음성까지 다 저장해두고 침착하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처음 생각한 게 지금까지 남편이 누린 것들을 다 뺏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우선 옷장에서 남편한테 사준 것들은 다 가져다 팔아버렸어요. 명품이라 그런지 중고 제품을 재판매하는 곳에서도 좋은 가격에 거래해 주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내일 자신이 입을 명품들이 싹 사라지니 어디 갔냐고 노발대발하다가 오래된 것 같아 새로 사주려고 한다. 내일 같이 나가서 사자고 했네요. 사실 이 말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내일 같이 사러 가자고 하면 그냥 내일 명품 다 맞춰주고 협의 이혼하고 깔끔하게 갈라서는 걸로 그래도 차도 명품도 그 정도는 다 해서 내보내려고 했더니 이 남자 지금까지 제가 해준 모든 것들이 당연시된 건지 짜증만 있는 대로 내면서 자기 내일 바쁘니까 알아서 다 사놓고 사진만 찍어서 보내라네요. 이때 제 남편은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죠. 이후로 사업 때문에 돈이 다 물려있다는 핑계로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싫다는 핑계로 명품은커녕 속옷 하나 사주지 않았어요. 돈은 당신도 벌고 있으니 당신 용돈으로 사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고 아무것도 사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으니 경제권은 저한테 있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절 불편하게 하고 싶었다고 한들 경제권까지 자기가 가질 수는 없었겠죠. 그동안은 카드에 돈이 있으면 자기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안 보여서 과소비할 것 같다는 핑계로 현금으로 돈을 달라고 해서 그게 그 둘이 바람피는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한 방법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남편의 말대로 했어요. 자기가 과소비할까 봐 현금을 쓰겠다니 이보다 완벽한 변명이 어디 있을까요? 이후로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요새는 키오스크 이용률이 훨씬 많고 다들 카드를 사용하니까 몇 달 과소비를 해도 괜찮으니 카드를 쓰는 게 미래를 생각해서도 좋겠다는 저 또한 완벽한 이유를 대며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카드가 생기면 이용 내역이 생기니 데이트할 돈이 들어오고 쓸구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체크카드는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그게 안 되는 가족카드를 개설해서 저도 이용 내역을 볼 수 있게끔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고급 레스토랑이며 호텔이며 대단한 데이트를 즐기시더라고요. 모든 걸 항상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 놓고 제가 끝까지 가야 할지 중간에 멈추고 이혼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 시댁으로 갔어요. 시모, 시부, 신우 다 앉혀놓고 남편이 그 언니와 나눈 대화 내용과 바람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최소한 자식 잘못 키운 자신들이 미안하다거나 저런 오빠를 둬서 부끄럽다거나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더라고요. 뭐 요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지만 여자는 남편이 그렇게 한눈 파는 것 같음. 네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야. 요새는 뭐 결혼하고 이혼하는 게 대수는 아니라지만 그래도 애들 장난처럼 선택하지 마라. 하려거든 이혼은 조용조용히 도장만 찍고 끝내.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너 같은 애 잘못 들여서 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다. 돈이라도 많다더니 뭐 집에 대단히 해다 주는 것도 없고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해. 위자료고 뭐고 넌 돈도 많은데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
아유, 엄마는 언니한테 돈돈거리지 마. 그리고 사실 난 오빠랑 그분이랑 연애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몇 번 밥도 같이 먹었었는데 갑자기 언니랑 결혼한다길래 헤어진 줄 알고 내심 서운했었지. 난 차라리 둘이 이혼하고 그 언니랑 다시 만나는 게 더 찬성이야. 그분이 얼마나 좋았는 줄 알아요? 언니처럼 매사 딱딱하게 굴지도 않고 항상 만날 때마다 필요한 거 사다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말처럼 언니가 제대로 와이프 노릇을 했으면 우리 오빠가 바람을 폈겠어요? 솔직히 팔은 안으로 굽는 건데 언니가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건지 이해도 안 가요. 남편이 이혼한 걸 이렇게 제 잘못으로 돌리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이 집안도 제 돈만 보고 결혼을 허락한 거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집안에서 전 진정한 며느리가 아니라 콩고물 좀 떨어뜨릴 존재뿐이었던 거죠. 이날 최소한 시댁에서라도 저한테 미안해한다면 죄 없는 시댁은 피해보지 않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집안에서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이혼하는 거 후회하시지 말라고 말만 하고 이를 갈며 나왔네요. 이후 바로 친정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고 제가 지금까지 한 마음고생이 있어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었다고. 근데 시댁 가서 이런 취급을 받고 왔다고 조용히 넘어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더니 어머니 아버지도 제 의견대로 해주시겠다고 힘껏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혼하고 나면 시원한 마음으로 다시 새 삶 시작하라고 위로도 해주셨어요. 저희 친오빠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절 되게 아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럽고 조언도 구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가 위로는커녕 그 불같은 성격 받아주느라 고생 좀 하다가 뜻밖의 쾌재를 외쳤네요. 야, 그 집안 뭐하는 집안인데? 우리 기업에서 한국에 거래처 많아. 나 여기서 직책도 좋고 곤란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어딘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한번 말해봐. 오빠가 하도 꼬치꼬치 캐물어 보길래 말해줬더니 비슷한 계열사인데 지금 자기들한테 컨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자기 옆 부서 담당인데 여긴 모든 부서 사람들끼리 친해서 자기가 좀 관여해도 될 거라고 해서 이럴 때 우리 오빠가 필요하지 싶더라고요. 후에 알고 보니 저희 오빠가 있는 기업이 신우 기업한텐 굉장히 절실한 곳이라고 거래 성사 안 되면 책임자 옷 벗을 각오까지 해야 할 정도였다더라고요. 그래서 신우 쪽은 걱정 없었어요. 신우 말고 제 진짜 적은 남편이었으니까요. 명품, 돈, 차, 모든 지원이 끊기니 매일매일 톡이 왔어요. 자기 이제 침대에서 자겠다고. 같이 불편해도 참겠다며. 이제 와서 진실된 마음도 아니면서 위기모면 삼아 말하더라고요. 정이 더 떨어져서 남편 출근한 시간에 맞춰서 이혼 소송할 서류, 남은 싸구려 옷, 그리고 뭐 남아있는 짐 다 박스에 넣어서 시댁으로 보냈어요. 찾아와서 울고불고 무릎을 꿇었다가 제 멱살까지 잡길래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해놨어요. 그리고 그 언니한테 상간녀 소송 서류 보내놨더니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요. 야, 네가 내 남자친구랑 둘이 술 마시고 결혼한 거잖아. 따지고 보면 네가 바람핀 건데 왜 네가 나한테 소송을 걸어? 좋은 말로 할 때 고수 취하해?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르고 위자료 아쉬워서 저한테 전화하는 꼴이 웃겼어요. 처음부터 제 남편이 돈 보고 결혼했다는 거 화는 났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부턴 제 돈으로 괴롭힐 수 있는 만큼 괴롭히고 싶었어요. 그 언니가 차린 학원은 그렇게 대단한 학구열을 가지신 학부모님들이 데려오는 학원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언니가 차린 학원은 건물 4층에 위치했는데 월세로 알고 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지인 통해서 그 건물 4층 주인과 만났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가 그 층 전체를 매입하고 싶다고 했고 시세보다 좀 더 비싸게 값을 치러서
이제 그 언니는 저한테 월세를 줘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처음부터 월세를 올리거나 무리하게 학원을 빼라고 하면 제가 소송이 들어와도 질 수 있다는 변호사님 말씀 따라서 일단 제가 2층의 주인이 된 걸 알렸죠. 처음엔 벙쪄서 저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느냐길래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 겁먹지 말라고 했어요. 끝까지 센 척하는 모습을 보니 저 모습이 언제 무너져서 저한테 손이 발이 되게 빌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로 요새 시세가 올랐다며 월세를 올리고 수업 때문에 다른 가게에서 불편을 호소하니까 조용히 하라며 몇 번 경고도 줬죠. 그렇게 슬슬 피를 말리니 그 언니며 남편이며 제정신에 학원 운영이 안 됐겠죠. 그러니 애들 성적이 안 오르니 학부모님들 입에도 여러 번 오르내렸나 봐요. 학생도 끊기고 월세도 올라오니 학원 빼겠다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남편도 그 언니도 당장 직장을 잃게 생긴 거죠. 위자료도 남았는데 어쩌려고 벌써 학원을 그만두냐며 빈정거리다가 바로 세입자 구해서 학원 빼라고 연락했네요. 남편도 상간녀도 빈털터리로 만들었지만 그때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저한테 모욕을 준 시댁이 남았으니까요. 한번 복수를 시작한 거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오빠한테 전화해서 신혼애랑 계약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거기 마침 네 신우가 담당자더라. 그래서 이거저거 트집 잡아서 담당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계약하겠다고 했어. 신우한테서 아직 연락 없어? 내가 네 오빠라는 걸 말을 안 해서 그런가? 어쨌든 속 시원하게 끝내고 괜찮으면 너도 여기로 와서 살아. 여기 좋아. 난 부모님이랑 같이 살래. 어쨌든 도와줘서 고마워. 오빠가 내 친오빠라는 거 알면 괜히 공과사도 구분 못해 보일 것 같으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기업 망칠 수는 없으니까 신우만 책임지라고 하면 뭐 나쁜 거 아니면 계약하는 거 어때? 골머리 많이 아플 텐데. 안 그래도 기업 자체는 이미지도 좋고 우리랑 같이 일하면서 서로한테 좋아. 마침 우리가 갑이었고 네 신우가 담당자였던 거지. 그럼 이제 계약은 우리 회사에서 알아서 할 테니 넌 이제 속 후련하게 다시 일어서. 한국 꼭 들어갈게. 연락해. 계약은 성사되어 다행히 신우는 해고까지는 아니었지만 모든 직무에서 제외당하고 결국은 권고사직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해요. 아들도 딸도 직장 잃고 아들은 이혼까지 당하고 위자료까지 갖다 바치게 생겼으니 시부모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나요? 이후로 남편은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저한테 연락 한 통 못하고 있고 신우한테는 계속 전화가 옵니다. 자기들 지금 다 거지됐다고 자기 오빠 한 번만 용서하고 같이 살라고 그 여자 다신 만나지 말라고 할 테니까 자기 오빠 데리고 살기만 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 그쪽 집안 사람들한테 갖다 바칠 돈 한 푼도 없고 어림없으니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끄는 게 몇 번 되네요. 이후로도 전화는 몇 번 오지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람들이라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앞으로 제 돈과 자존감 그리고 저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이런 남자와 집안 항상 조심하세요. 저의 미련한 선택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따끔한 충고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